78세 박순자는 오늘도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3층 복도 끝 창문은 그녀만의 자리였습니다. 매일 오후 이 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바깥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여름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엔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지금은 3월 말 벚나무 가지 끝에 작은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곧 만개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년 전 남편 병권이 세상을 떠난 후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엔 임시 거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간병사 김미영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밝은 여자였습니다. 순자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응. 그냥 좀 앉아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정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아요. 여기서 보는 걸로 충분해요. 미영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순자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건을 들이고 밤늦게까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는 것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남편의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 남편의 결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든든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었고 순자는 그 그늘 아래에서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병권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순자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자식들이 순자를 위해 선택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저녁. 늦은 시간 슈퍼마켓 문을 닫고 함께 컵라면을 먹던 밤.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남편의 손.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은 길고 외로움은 깊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순자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행복이 낯설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의 벚나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도 저 꽃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제 내게는 늦었습니다. 그녀는 삶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는 삶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와도 그녀의 마음은 늘 겨울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독의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는 어떤 배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자가 앉은 창가 의자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81세 이태식이었습니다. 그는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어르신도 여기 앉아 계셨군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은행에서 일했어요. 하루 종일 숫자만 보느라 눈이 빠질 것 같았지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셈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태식의 말은 순자의 다친 마음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가실래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해가 잘 들어서 따뜻합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태식은 그 작은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 남자와 같이 밥을 먹어야 할까? 수십 년 동안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그녀는 그 파문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파문이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태식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가실래요? 아주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남편 병권이 살아있을 때도 그녀는 늘 익숙한 것만 찾았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는 늘 순자의 몫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언제나 남편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곳 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자신만의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식사를 하고 8시에 복도를 한 바퀴 걷고 9시에 방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정확한 시간에 혼자 먹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루는 그런 익숙함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익숙함은 때로 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안전했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는 살.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7시 30분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선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태식의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는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평소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밥은 모래알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 감정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반 이상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식당을 나서던 태식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순자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식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밥을 거의 남기셨던데 내일은 꼭 같이 먹으러 가십시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해가 잘 들어서 따뜻합니다. 그는 순자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렸던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불안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 영화 상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영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친구 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순자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순자야, 요즘 태식이랑 같이 밥 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둘이 같이 있는 거. 미라는 순자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순자야, 이 나이에 누가 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살면 안 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 인생은 짧아. 미라의 말은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았고 이제 남편이 없으니 혼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인생은 짧아. 그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 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수십 년 동안 닫힌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그녀는 망설임 속에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말, 태식의 슬픈 눈빛, 그리고 남편의 사진.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15분 일찍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식당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밥을 뜨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태식은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망설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순자는 큼큼 기침을 하고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이태식 어르신, 옆에 앉아도 될까요? 태식은 고개를 들고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과 함께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밥그릇만 쳐다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순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태식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도 저에게 말씀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말에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은퇴 전 은행원으로 일했고 젊은 시절의 이야기, 은행원 시절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순자는 잊고 지냈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낯설었지만 그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순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저랑 같이 영화 보실래요? 순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는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화관은 어두웠습니다. 스크린에서는 흑백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한창일 때 태식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순자의 손에 닿았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손을 빼지 못한 채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태식과 함께 식사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벚나무 가지에 맺혔던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도 벚꽃처럼 화사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 소문은 순자의 장녀 선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선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새 무슨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일이야? 순자는 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미가 예고 없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딸의 표정만 보아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어머니를 따로 불러 조용한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에게 변명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습관이 순자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딸의 말에 상처를 받고 자신도 모르게 태식에게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한동안 그를 피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런 순자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억지로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태식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차가운 시선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태식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를 잃었습니다. 태식은 그런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순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남 눈치 보려고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까? 이제는 우리 행복만 생각해야지요. 전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웃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순자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괜한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망설임 속에서 순자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자는 딸 선미와 다시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요양원으로 좀 와주겠니? 딸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선미가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선미야, 내 아버지랑 살던 시간은 내 인생의 봄이었어. 정말 아름다웠지.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딸은 아무 대답 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식 씨랑 있는 시간은 내 인생의 가을 같은 거야. 가을에도 꽃은 피는 법이란다. 순자는 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어머니의 단단한 목소리에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엄마를 존중하지 못했어요. 선미는 울먹이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다쳤던 모녀의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선미는 태식과 순자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식의 유머와 따뜻함에 선미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순자와 태식은 이제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요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이들도 점차 두 사람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보기 좋다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태식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가을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태식은 호주머니에서 작은 사진기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 씨, 여기 단풍이 참 예쁩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요? 순자는 활짝 웃으며 그의 옆에 섰습니다. 태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순자는 문득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남편의 손. 지금 그녀를 감싸 안은 태식의 손은 그와는 다른 따뜻함으로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태식에게 속삭였습니다. 태식 씨, 고마워요. 태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에서 사랑은 여전히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삶의 시간을 태식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가 삶을 마지막까지 빛나게 한다는 것을 순자와 태식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